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요즘에 경매 물건 수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경매 물건이 많아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싸게 경매로 취득하기가 좋다라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입찰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권리 분석,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물건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부평구의 빌라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가는 1억 1,500.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최저 매각 가격이 1,900만 원 남짓이에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지금 가장 빠른 권리는 이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 그럼 근저당은 말소 기준 등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 모두 자,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 모두가 다 말소가 되죠. 낙찰받고 잔금 내면은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다 말소가 된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권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임차인을 봐야 돼요. 자, 임차인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두 명이나 있네요. 김땡땡, 성땡땡. 근데 각각 보증금은 1억씩이에요. 그쵸?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한 집인데 두 명의 임차인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뭐 가능은 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이 두 개가 있다면 방 하나씩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자, 점유 부분이 주거용 전부라고 돼 있어요. 둘 다. 그렇죠. 전부를 둘이 사용을 한다. 사실 내막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시면은 자, 김땡땡과 성땡땡은 모녀관계로 동일 세대에 거주를 하고 있다. 동일 세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일 세대예요. 그러니까 동일 세대라고 하면 임차인이 각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임차인은 각각 한 명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증금 1억에 한 세대의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셔야 될 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 여부가 임차인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이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끝난 거죠. 그런데 자, 말소 기준이랑 비교를 했을 때 19년 8월 20 근데 임차인의 전입은 19년 3월 20이죠. 좀 늦은 것도 3월 25일이에요. 동일 세대니까 이 전입 빠른 요 전입이 대항력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항력의 취득일은 3월 21일 0시가 되겠죠. 네, 다음날 0시부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항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뭐죠? 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받아가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쵸? 그러면 이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물건의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배당에 있어서 배당을 결정짓는 거는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대항 요건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된다. 그럼 확정일자를 20년 5월 25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에 참여를 하게 된다. 대신 배당 요구를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했었어야 돼요.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21년 9월 10일, 배당 요구를 21년 7월 2일 유효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확정일자, 배당에 참여하는 순서가 이 확정일자인데, 자, 근저당이 언제예요? 19년 8월 20, 확정일자는 20년 5월 25일. 자, 결과적으로 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확정일자 20년 5월 25일, 그 순서. 그러니까 이 근저당 다음에 순서로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 지금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저당이. 그렇다면은,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감정가가 지금 1억 1,500이라고 했죠. 그럼 시세가 정말 이 정도 하나? 한번 볼까요? 실거래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지금 전용 42제곱미터란 말이죠. 42제곱미터 실거래된 내용이 22년도 8월 달에 뭐 왜 이렇게 싸? 봤더니 이거는 반지하, 지하 1층이죠. 반지하라서 싸게 거래가 된 거고,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21년도예요. 21년도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그냥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이 빌라도 1억 3,800에 거래가 됐어요. 야, 이 정도면은 뭐 잘 팔았네. 1층임에도 그랬고요. 또 20년도에 1억 2,200, 3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었네요. 또 20년도에 1억 1,500. 그렇다면은 지금 시세는 21년도 최고점에 거래가 된 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글쎄요, 한 감정가 정도, 요 감정가 정도의 시세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금액에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빌라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어쨌건 이 감정가 정도를 시세로 놓고 본다면, 자, 어느 정도에 한번, 어느 금액에 입찰을 한번 해보는 걸로 가정을 해볼까요? 1억 1,500인데 내가 이거를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매우 괜찮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네. 뭐 향후 뭐 이 빌라의 시세가 뭐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요 정도 금액으로 내가 팔 수만 있다면은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뭐 전세 가격은 뭐 한 1억 정도 될 거니까. 전세만 놔도 뭐 투자금 전부가 회수가 되고도 남지요. 자, 그러면은 8천만 원에 아까 7천만 원이라고 했죠?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배당이 되는 금액은 이제 경매 비용일 텐데, 그건 일단 편의적으로 그냥 뺄게요. 자, 7천만 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다? 네, 이 근저당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겠죠? 네,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가. 그럼 2천만 원 남았죠? 그럼 그 2천만 원을 이제 이 임차인이 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사실은 배당은 끝나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인데 2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럼 8천만 원 못 받았죠. 이 8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얼마의 낙찰을 받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9천 남짓인데, 만약에 1,900,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도 제일 먼저 이 근저당이 2천만 원을 받아가죠.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럼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 보증금이 1억. 그럼 결국 1억 2천에 낙찰을 받는 격이 되겠죠. 그렇게 돼도 이거 감정가보다 더 비싸네요. 그래서 계속
다행히도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입찰 들어가신 분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사실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지금처럼 매우 철저하게 잘 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좀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마킹 처리가 돼 있긴 한데 김땡땡 그리고 성 굉장히 많아. 성 땡땡땡땡 많어. 보시면 지금 이 임차인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이었을 때도 대항력 이런 게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예,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